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해온 거 또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요즘 아이돌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체리쉬로 데뷔한 아일릿의 사진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여러 번 올렸는데 최근에 제가 도쿄로 잠깐 워크샵 겸 출장 겸 여행 겸 휴가 겸 다양하게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일본 도쿄에 그 하라주쿠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제 나이 때 9N년생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수학여행을 준비를 하게 되면 수학여행 때 이제 꼭 장기자랑을 했었어요. 장기자랑에 하라주쿠 거리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진짜 유명해요.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춤추고 막 이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하라주쿠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라주쿠에 이런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라포레라는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에 갔더니 이제 좀 특이한 샵이 있었어요. 정말 신선한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뜨개질에 빠져있어요. 이 뜨개질에 많이 빠져있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약간 뜨개질한 이런 상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거기 들어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이제 한참을 봤어요. 슬립이라는 편집샵이었거든요. 라포레라는 쇼핑몰에 이 슬립이라는 편집샵이 있었고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유쇼 코바야시라는 브랜드였거든요. 이 브랜드의 제품이 있어가지고 완전 트렌디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트렌드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팔로우를 하고 천천히 이제 봤더니 유쇼 코바야시라는 제품을 이번에 이제 여기 아일릿이 입고 뮤직비디오랑 이제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어요. 제가 되게 유심히 봤던 브랜드인데 아일릿이 이제 입고 찍었다. 브랜드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그걸 찍어서 올렸더니 이제 여기 이 선생님이 이 유쇼 코바야시 브랜드 담당자님인지 아니면은 진짜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답장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유쇼 코바야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일릿을 패션 디렉팅을 하는 건 아니고 아일릿의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 유쇼 코바야시라는 브랜드랑 같이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입고 이번에 음악 방송 무대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트렌드 세터가 된 기분? 너무 이 브랜드에 대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뭐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브랜드의 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아이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랑 되게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쇼 코바야시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아이돌들이 대부분 입고 나오는 옷이나 아니면은 뭐 뮤직뱅크나 이런데 음악방송에 입고 나오는 이런 패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또 입으면 좋을지 또 내가 평상시에 아니면은 내가 오디션 볼 때 아니면은 내가 어딜 갈 때 이럴 때 우리 옷을 꼭 입고 나가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옷을 꼭 입고 나가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영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일릿 유나 민주양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코디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분이. 그래가지고 이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티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떨어져 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함께 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저 못 입어. 진짜 너무 촌스러워. 이런 얘기 들으면 완전 마상 입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션 브랜드나 아니면 요즘 아이돌들이 착용하는 이런 트렌드한 브랜드를 알고 계신다면 친구들에게 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나 저 브랜드 알아. 저 유튜브에서 봤어.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또 저 또한도 몰랐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브랜드가 더 많이 뜨지 않을까.
더 많이 좀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실험적이세요. 저는 이런 모자를 진짜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이로아님이 이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저 정말 좀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실장님도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디자인 진짜 특이하다. 와 진짜 트렌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제니님이 이제 만트라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아디다스 스타일링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멋있고 또 요즘 뭐 지드래곤도 새로 나왔고 이런 트렌디한 분들의 의상을 보면은 저런 영감을 어디서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 도쿄 여행을 가면서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나의 약간 배경 지식이라든지 나의 뭐 패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뭔가 아이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에이벡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 에이벡스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기획사예요. 연예 기획사.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한다 하면은 이 에이벡스라는 회사랑 협업을 한다고 하죠.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는. 약간 한국에도 그런 엔터테인먼트들 있잖아요. 해외 가수나 해외 연예인들이 오면은 협업해서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처럼 이 에이벡스라는 회사는 정말 큰 일본의 대형 기획사입니다. 일본의 연예 기획사이자 음반 레이블 회사고요. 에이벡스는 음반사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한국에 이제 YG에 있는 소속된 가수들도 일본에 가서 활동할 때는 에이벡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에이벡스에서 가장 최근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엑스지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나왔고, 엑스지 그룹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거든요. 걸그룹인데 이 걸그룹의 디렉터, 그리고 퍼포먼스 디렉터, 그리고 댄스 보컬, 그리고 패션까지 대부분이 이제 한국인 디렉터로 구성이 돼 있는 K-팝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래도 팬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룹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One World Light라는 이 일본 그룹도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또 디렉터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K-팝이 해외로 이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멤버들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인 멤버 포지션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포지션인데, 외국인 멤버 포지션이 있었던 이유는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아이돌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 멤버들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K-팝이라는 시스템, 아이돌 양성을 하는 이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가 해외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비주얼 디렉터, 한국인 스타일리스트, 한국인 댄서, 한국인 퍼포먼스 디렉터 등등등 한국 기획자들이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인데, 아이돌 그룹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그리고 노래와 뭐 퍼포먼스 등등이 다 K-팝인 거예요. K-팝을 베이스로 한 아이돌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K-팝의 이 시스템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일본에서 정말로 한국인 뭐 기획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아이돌 그룹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이벡스라는 기획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또 특히나 이 안에 있는 엑스지나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하게 될 거다. 일본에서 한국인 연습생들을 뽑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예 외국인 멤버들로 자체적으로 K-팝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니나 로제처럼 해외 언어, 그러니까 영어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제2외국어, 제3의 외국어도 정말 잘할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패션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앞으로 아이돌 친구들은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만 뽑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냐면, 뭐 패션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결정할 때 컨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작곡, 작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심사에 영향이 끼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취향들을 회사에 가서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 회사에 가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얼마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좌우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스타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캠프가 있어요. 글로벌 캠프. 이제 내년 2월에도 저희 스타코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캠프를 진행할 때 이번에 대만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대만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친구들, 대만 친구들을 정말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젠블루라는 그룹이 나왔다면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샤라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젠블루는 한국인 멤버랑 외국인 멤버, 그러니까 대만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대만 K-POP 아이돌 그룹인 거예요. 근데 한국인 멤버는 제가 알기로 2명밖에 없어요. 2명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대만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젠블루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의 대표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디렉팅이나 심지어 노래도 한국 노래예요. 한국어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활동은 한국에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만에서 활동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아이돌 시장이 단순히 한국에서 제작된 그룹이 글로벌화돼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K-POP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K-POP 인력들 있죠. 저도 하나의 인력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뭐 스타일리스트, 그 다음에 트레이너, 그리고 뭐 비주얼 디렉터, 특히 기획자,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대표님들, 이런 연예기획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해외에 나가셔서 한국인 없는 K-POP 아이돌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패션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창기에 얘기했는데 아까 어떤 친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 쫑감자님이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요즘같이 글로벌 걸그룹이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패션 스타일이나 아니면 취향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부분들이 오디션을 보는데 정말 많이 좌우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오디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약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TMI인데 어제 실장님이 스타코 근처에 옷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옷가게에서 정말 득템을 한 게 있는데 바로 그 폴로의 로브예요. 로브가 뭐냐면 샤워 가운 같이 생긴 그건데 폴로 로브를 샀는데 이걸 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약간 성공한 부자 같은? 그걸 입고 있으니까 딱 입고 있으니까 집에서 나 약간 부자가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TMI였고 사람이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패션이나 아니면 뭐 패션 관심 없으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배경 지식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스타코어 채널을 보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아이돌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아이돌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또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직원 수는 적어도 하는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자체에 굉장히 분야가 많이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하시려면 이런 경험을 통한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쫑감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실장님이 요즘에 일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런 영어 회화나 아니면은 영어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영어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패션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만능이어야 되네요. 서울대만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드님이. 맞아요. 만약에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분들은 거의 1%나 5% 정도만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잘 해내고 싶고 조금 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고 한다면 정말 만능
올라운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패션이나 이런 것들 내가 왜 알아야 되냐? 그냥 나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저는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장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돌 되고 싶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또 좋아하는 아이돌, 저도 좋아하는 아이돌인 뉴진스의 숙소가 공개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또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이돌 숙소가 이렇게 예쁘다고? 아이돌 숙소가 이렇게 멋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돌 숙소에 대한 이미지, 아까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숙소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숙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돌의 상징이잖아요. 숙소 생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복작복작하게 생활하는 거, 이게 아이돌의 사실은 어떠한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숙소 생활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BTS의 경우에도 이 아이돌 숙소 생활을 할 때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차가지고 아예 놀 자리가 없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숙소에 살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열악한 숙소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반지하에 2층 침대에 막 많은 인원이 거기서 자야 되니까 기숙사 같은 그런 느낌 보셨을 텐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뉴진스 숙소예요. 이 뉴진스 숙소는 데뷔 초에는 이거 제가 뭐 읽고 있냐면 그 보그라는 잡지에 뉴진스 멤버들과 미니진 대표가 직접 완성한 숙소 스타일링이라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이거는 2024년 2월 21일에 나온 하나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숙소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데뷔 초에는 멤버들이 2명에서 3명으로 나뉘어 한 방을 썼지만 이제 각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숙소 생활을 하면은 혼자 각 방을 쓰는 게 아니에요. 1인 1방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한 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멤버 다니엘이 라이브에서 자신의 방을 살짝 공개한 바 있는데요. 넓은 공간과 한강뷰, 센스 있는 가구 배치까지 엿볼 수 있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뉴진스 숙소 스타일링을 맡은 디자인 가구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숙소의 일부분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여기 숙소가 아니라 무슨 전시장?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진스 숙소 스타일링의 전반적인 부분은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 5 멤버가 함께 완성했습니다. 흔히 아이돌 숙소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하는데 뉴진스 숙소는 멤버들이 직접 스타일링에 참여한 덕분에 각자의 취향이 녹아져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즘에 이제 취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멤버는 세월의 흔적이 있는 우드 느낌을, 어떤 멤버는 팝하고 메탈릭한 느낌을, 어떤 멤버는 편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는 가구의 기능성을 선호했다고 하면서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5 멤버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각자의 매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숙소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각자의 취향이나 각자의 약간 컨셉, 본인이 추구하는 요즘 말로 추구미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돌들이 워낙 올라운더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음악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의 음악 세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나만의 취향이나 아니면 나만의 스타일을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어학연수나 이런 거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거를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찾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영감에, 인스피레이션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히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는 뭔가 남이 시키는 대로 입고 막 인형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은 인형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의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음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거라서 이런 취향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커리어나 아니면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작업 많이 된다. 아이돌들이 더 이상 인형처럼 뭔가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고 컨셉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이돌들이 다 컨셉을 맞추고 짜고 또 음악도 작곡하고 작사하고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브랜딩 하실 때 또 자기 자신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